소개해드릴 프라모델은 스타워즈의 스톰트루퍼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관련 캐릭터 상품도 무수히 많지만 6인치 스케일의 프라모델은 처음 같습니다.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총 4장의 런너와 스티커와 습식 데칼이 한 장씩 들어있습니다. 단계별로 직관적으로 구성된 설명서는 그림만으로도 쉽게 이해 가능합니다. 런너를 개봉하겠습니다. 관절 부분과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는 다른 스타워즈 키트에서도 공통이며 연결이 가능합니다. 습식 데칼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두 장의 런너에 오밀조밀하게 가득 찬 모습입니다. 흰색과 검은색이 메인이라 색분할은 잘 되어 보입니다. 유광의 백색 런너는 표면이 매끄럽고 반짝입니다. 스티커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타워즈 세계관을 관통하는 가장 상징적인 존재 중 하나인 바로 은하제국의 보병 스톰트루퍼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은 단순한 공상과학 영화 속 창작물이 아닌 역사의 그림자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스톰트루퍼라는 단어는 사실 독일어 슈토스트루펜, 즉 돌격대를 영어로 번역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후반 참호전의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독일군이 조직했던 특수 공격 부대를 지칭했습니다. 그들은 경무장을 하고 적진에 신속하게 침투하여 방어선을 폭풍처럼 몰아치며 돌파하는 전술을 수행했던 병사들이었습니다. 스타워즈의 감독 조지 루카스는 제국을 나치 독일과 같은 전체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정권의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스톰트루퍼라는 용어를 채택함으로써 이들이 무자비하고 익명성을 띤 제국 정권의 폭력적인 집행자라는 이미지를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획일적인 흰색 갑옷과 헬멧은 모든 개성을 지워버리고 마치 대량 생산된 기계처럼 제국의 명령만을 수행하는 비인간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강화합니다. 결국 스톰트루퍼의 존재 자체가 공포와 강제된 질서를 상징하며 은하계의 폭풍처럼 군림하는 제국의 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타워즈의 스톰트루퍼는 제1차 세계대전 독일군의 돌격대에서 유래된 이름이며 이는 제국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된 역사적 무게를 지닌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배경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에피소드 4, 5, 6에선 뭔가 어설픈 동작에 조준 능력도 형편없이 떨어지는 병사로 표현됩니다. 이는 실제 소품에서 쓰면 앞이 잘 안 보이는 헬멧의 눈 부분의 위치 문제가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실제 다양한 사람이 갑옷을 입고 촬영했기에 CG로 모두 처리했다는 에피소드 2의 클론 트루퍼의 절도 있는 모습과는 대비됩니다. 군인으로 키워진 클론과 달리 인간을 중심으로 모병하여 훈련시킨 정예병이라고 하지만 은하 전역에 투입시키기 위해선 훈련 시간을 줄여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특히 에피소드 6에서 키 작은 이웍 종족에게 당하는 모습은 좀 어처구니가 없었죠. 하지만 베이더와 함께 인상적인 헬멧 디자인은 이러한 단점을 모두 가려줍니다.
완성입니다. 전체 모습입니다. 하스브로제 6인치 피규어보다 날카롭고 각지게 보입니다. 전체 구성입니다. 남는 부품입니다. 흰색 부품은 권총집을 바꿔달 때 꼭 필요합니다. 헤즈브로제 3.75와 크기 비교입니다. E21 블래스터 라이플을 장비한 모습입니다. 스톰트루퍼의 상징적인 제식 소총입니다. 영화에선 항상 엉거주춤한 사격 자세가 대표적입니다. DLT-19 중형 블래스터 라이플입니다. 2차 대전 독일의 MG34 기관총에서 약간 변형한 모습입니다. 다양한 손 부품으로 재미난 연출이 가능합니다. 개그적인 자세도 가능하죠. 허리벨트 아래 3mm 연결 홈이 있어 거치대 연결이 가능합니다. 보스 초크를 당하거나 넘어지는 자세도 가능합니다. 역동적으로 달리는 모습도 멋있지만 영화에선 볼 수 없던 모습이죠. 완벽에 가까운 색분할과 반짝이는 유광의 갑옷을 멋지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손부품과 무기, 재미난 포즈도 가능하며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습니다. 같이 나온 다스베이더를 구입하셨다면 트루퍼는 2개가 있어야 폼이 나겠죠? 취미가의 시간이었습니다.